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입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본다면 좋을 것도 같지만 그게 잠시는 좋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가족들이 모든 집안 문제를 저에게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럽고 피하고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제일 잘하는 것은 부모님을 놓아두고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겠지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계속 당하든지 도망가서 안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하냐? 내가 여기에 있으면 계속 일이 잘못되어서 어려운 일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집안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을 해주니까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입니다. 이런 집안은 정확하게 내 있음으로써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떠나면 이런 일이 좀 덜 오겠구나 하고 빨리 깨우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있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나 때문에 부모님이 생고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조금 미안하겠지만 나는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누가 환자예요? 자식인 내가 지금 환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치료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도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밤 열차를 타고라도 부모님 모르게 도망가서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나부터 성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면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딱 나타나면 도망갔다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 죽습니다. 도망가서 혼자 열심히 하면 나는 정확하게 성공하고 그동안 부모님은 그냥 목에 풀칠하며 어느 정도 견디면서 삽니다. 그리고 만약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면 빚 받을 사람도 이때는 포기해서 빚 독촉도 안 받고 조금씩 정리되어 가면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이 집안은 정확하게 살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적거리면서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떠나요? 이러면 대자연은 뭐냐? 떠나지 마라. 아주 평생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너희 집안에 준 공부입니다. 내가 얼른 정신 차려야 집안에 화목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너무 착한 나머지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하며 꿈을 접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시켜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빚을 지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집을 팔아서 부모를 거리로 내앉게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전세로 한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집이 문제예요. 자식을 공부시켜서 큰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나는 집 안 팔란다. 집 지키련다. 그러니 공부하지 마라. 이러면 바른 법칙일 것 같아요. 자식 공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호소력 있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움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공부 배워보아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이것을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소년일 때라도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진짜 배우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당위성과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부모님을 설득시켜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팔아서 공부를 시켜도 나중에 부모님의 공을 모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사회에 큰 일을 해낼 제목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무조건 생떼를 쓰면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딱 닫아버려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내지 못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올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서 바르게 살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크게 해야 될 자식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표가 납니다. 그리고 공부해 봐야 말종될 놈도 표가 나는데 그런 자식에게는 우리가 재산을 털어서 공부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신가요? 분명 계실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살아서 더욱더 힘들어지느니 잠시 나와서 나의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빠가 집을 나온다거나 엄마가 집을 나온다거나 그런 어떠한 예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자식이 있는데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식이 조금 능력이 있는다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에 퍼주다 보면 가족들도 자생 능력을 잃고 본인도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 능력을 잃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본인은 나와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 멋지게 성장한 후
나중에 가족을 만나서 도움을 줄 건지 아닌지 그때 가서 분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쉽지만 행동하는 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2권입니다. 말하니 진정, 엮으니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